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구매를 하실 때 입문자용 카메라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거를 추천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입문용 DSLR 카메라를 약 50만원 정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중고 입문용 카메라 5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탑 10 영상인데요. 어떤 카메라가 있을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 성수동에 있는 데이페이라는 렌즈 렌탈업을 하는 카메라 회사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카메라 렌탈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저렴하게 렌탈을 할 수 있는 임성재TV 영상의 제작을 지원을 해주시는 데이페이라는 사이트에서 렌탈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요. DSLR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 추천 10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우선 캐논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캐논 200D라는 카메라인데 200D 카메라는 200D2라는 기종이 새로 나왔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D2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레쉬 슈 접점이 좀 이상하다든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후레쉬 슈의 접점, 그러니까 싱크로 코드를 못 쓴다는 단점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200D와 200D2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듀얼 픽셀 CMOS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둘 다 터치식 수입을 액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진 차이도 크게 없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200D에 1855 카메라를 40만원에서 45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메모리 카드나 혹은 뭐 기타 부수 액세서리를 구매를 하셔도 50만원 내외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캐논이기 때문에 잘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수입을 터치 액정이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제가 200D라는 카메라를 1번으로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70D라는 카메라인 캐논 카메라인데요. 70D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뭐 800D나 750D나 700D처럼 보급형 라인업이 아니라 차로 따지면 아반떼와 소나타 정도의 급의 차이인데요. 70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60D와 차이가 있다면 듀얼 픽셀 CMO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D와 마찬가지로 터치로 라이브 BC의 액정으로 워블링이 없는 AF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성분들이나 카메라에 좀 더 재미나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그립감이 좋고 8000분의 1이라는 셔터 스피드와 그리고 연사가 빠른 카메라인 70D를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2번째에 넣었는데요. 기본적으로 70D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바디는 40에서 4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캐논 같은 경우에 1855라는 렌즈를 5만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세트가 50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렌즈를 늘려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캐논 M500이라는 카메라인데요. 브이로그 카메라 중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2018년, 2019년에 가장 잘 나가고 지금도 새거가 가장 잘 나가는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듀얼 픽셀과 또한 수입을 액정 그리고 브이로그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마이크 단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DSLR에 가장 불편한 셔터박스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렌즈나 카메라 자체가 아주 가벼워졌기 때문에 M50이라는 카메라도 50만원 정도의 바디와 렌즈를 중고를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동영상 촬영 위주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M50을 사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은 좀 더 오래된 모델인데요. M6 Mark II 이전 카메라인 M6 카메라입니다. 물론 M6 Mark II라는 카메라가 3200만 화소에 좀 더 좋은 고사양으로 나왔긴 했지만요. 기본적으로 M6 카메라 자체도 아주 괜찮은 기능에 듀얼 픽셀 CMOS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는 셀카가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카메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자체도 상당히 저렴한데요. 1545 렌즈가 같이 해도요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셀카 촬영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여성 유저분들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M6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니콘 카메라입니다. 기본적으로 1, 2, 3, 4번의 카메라는 미러리스와 DSLR 카메라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풀프레임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니콘 D610 제가 지금 추천을 하는 D610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D750이라는 아주 인기가 많은 니콘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엑스피드 3라는 엔진과 엑스피드 4라는 엔진, 그리고 액정이 틸트 틸업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데요. 기본적으로 610이나 7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캐논과 달리 액정으로 AF를 잡는 거에 대한 기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D610이라는 카메라가 중고는 40에서 45만 원에 바디를 살 수가 있고요. 렌즈도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입문용인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50mm 점팔 렌즈 하나만 사시고, 그리고 사진을 공부하시고 사진을 입문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풀프레임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저렴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니콘 D610으로 입문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주 저렴하고, 그리고 성능 또한 전혀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 풀프레임 센서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고요. 여섯 번째는,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휴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핸드폰을 많이 찍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핸드폰 사진은 나중에 찍고 나서 기록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화질 자체가 많이 아쉽다 보니까 이럴 때 컴팩트 카메라가 아니라 DSLR로 찍을 걸, 미러리스로 찍을 거 하는 후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GR2라는 카메라는 중고 가격이 40에서 45만 원 정도 하고요. 화각 자체가 핸드폰 화각인 28mm 화각이고, 그리고 조리개도 밝고, 무엇보다도 센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APS-C 센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얇고, 그리고 사진도 잘 나오고, 또한 무엇보다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건 뭐냐면 필름의 옛 아날로그, 그러니까 포지티브 느낌의 필름 느낌의 사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필름 느낌의 스타일의 룩을 그대로 쓰시고, 그리고 가볍고 얇고 사진 잘 나오는 카메라 GR2 카메라를 적극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후지 필름 카메라인데요. 후지 필름은 지금 현재까지 X100F라는 카메라, 그러니까 35mm 단렌즈가 들어가 있는 APS-C 센서인 X100F 카메라까지 현재 출시를 했는데요. 바로 이전인 X100T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와이파이도 되고 사진도 곧잘 나오고, X100F와 기본적으로 렌즈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100F라는 카메라, 그리고 후지 필름만의 JPG의 가장 예쁜 색, 클래식 크롬, 아스티아 소프트, 프로네가, 그리고 프로네가 하이 같은 여러 이런 필름 시뮬레이션 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하지 못하거나 라이트룸을 하지 못하는 초보 유저분들이 간편하게, 그리고 아주 고퀄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가격 또한 아주 저렴한 후지 필름의 X100T 카메라를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는 후지 카메라인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크기는 아주 작고, 그리고 우수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지 필름의 XT2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XT30이라는 카메라가 나오긴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없고, 사진 또한 기본 색감은 후지 필름만의 필름 시뮬레이션 자체가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후지 필름만의 색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카메라가 좋은 건 뭐냐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작은 후레쉬가 아주 TTL 성능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렌즈 자체도 저렴하기 때문에 XT20이 보통 바디가 25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달려있는 1650이라는 렌즈 자체도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굳이 큰 금액이 아니라 35만원 혹은 많이 잡아야 4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도 후지 필름만의 예쁜 색을 쓸 수가 있고요. 후지 필름의 모든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지 필름 XT20이라는 카메라도 아주 좋은 입문용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올림푸스라는 카메라인데, 올림푸스가 국내에서는 많이 생소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미러리스 단품 판매용으로 거의 1등, 2등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판매량이 상당히 뛰어난 카메라고, 일본 판매량의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EM10 M2라는 카메라인데요. EM10 M2라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런닝하고 있는 EM10 M3라는 카메라의 차이점은 뭐냐면 4K 영상이 되냐 안 되냐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좋은 카메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 차이가 한 2-3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바디 자체는 지금 다른 미러리스와 비교를 해봐도 아주 짱짱하고 AF도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흔들림 보정 기능이 바디 내에 오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어떠한 렌즈를 껴도 흔들림 보정 기능을
어떠한 렌즈든 무엇이든 우측의 흔들림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니콘이나 캐논 같은 경우, 그리고 보급형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흔들림 보정, 그러니까 2축만 흔들림 보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올림푸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 포함 35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튼튼한 내구성 흔들림 보정이 바디 내에 들어가 있는데 무려 5축이 된다는 장점, 그리고 AF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올림푸스를 새 거를 사셔서 정가를 주고 사셔서 나중에 팔 때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지만, 이것처럼 중고를, 그러니까 먼저 용기 있는 분들이 큰 손해를 보시고 올림푸스 EM10 마크2 카메라를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니 카메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소니 카메라는 이거 알파 6000을 넣을까 아니면 A7 카메라를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둘 다 넣은다고 하면 알파 6000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의 횟수로 한 4년에서 5년 된 카메라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큰 인기가 있습니다. AF도 빠르고요. 그리고 있을 거 다 있고, 그리고 동영상도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알파 6000이라는 카메라는 제가 봤을 때 소니의 가장 큰 효자 상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소니의 알파 7 첫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감이 조금 있는 것들은 바디가 30만 원에서 아니면 40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고요. 2870 렌즈가 한 10만 원대에서 렌즈가 구매를 가능하기 때문에 풀프레임에, 그리고 성능이 아주 좋고요. 동영상만 쓰신다고 하시면 풀프레임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풀프레임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가격도 50만 원 정도에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50만 원 정도에 기본적으로 렌즈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다가 마크2, 마크3, 마크4라는 카메라에 여러 단계의 카메라가 있거든요. 소니 카메라로 시작을 해서 계속 단계별로 밟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알파 6000과 그리고 A7을 같이 하나로 모아서 소니는 다 괜찮다, 그래서 두 가지의 카메라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실제로는 11가지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봐 드렸는데요. 각각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더 안 좋고 어떤 거는 더 좋고 이런 거는 특히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언급했던 이 카메라들을 혹시 주변 분들에게 아니면 주변 지인들에게 카메라, 그러니까 사진을 입문하고 싶은 초보 유저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카메라 중에 디자인 혹은 가격 혹은 성능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10가지 카메라 중에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고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